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5월달 첫 시장 일단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1% 가까이 좀 빠지면서 오늘 월요일까지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는 많이 밀어낸 건 아니지만 원전 테마들이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던 이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쯤 가려고 하는지 계속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 다시 체크를 해보고 또 실적적인 부분 흐름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 제가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수급이라던가 이슈, 시장, 브리핑 차트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나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군 그리고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장부터 흐름이 좋지는 못했고 여러모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또 휴장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미국장 반등 여부를 좀 보고 신규 종목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좀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이라던가 종목 보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이런 조력자가 옆에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요청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흐름 간단히 좀 살펴보고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들과 또 자세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미 증시는 또 다우산업이 2.7%, S&P 500은 3.6%, 나스닥은 4% 이상 급락을 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최근 두 달 정도 봤을 때 3월 7일부터 4월 25일 월요일 한정으로만 좀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오른 것도 포함해서 마이너스 9% 이상 정도 빠지면서 월요일 주 초반은 상당히 어려웠던 이런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막판에 좀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마이너스세를 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32%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5월 같은 경우는 FOMC 이제 이런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과 긴축 정책과 그리고 또 러시아가 주말 동안에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메인들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80억 그리고 코스닥은 32억 선물시장도 37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또 1800억 1200억 그리고 990억 이렇게 좀 이탈을 하면서 여전히 환율이 1266원 이상 좀 정도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이라던가 기관들 큰 메리트가 없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실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대로 올해 1분기 실적은 3조 7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20억 단기 순이익은 110억 그리고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383억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들도 1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아져서 좀 이 부분도 적자로 좀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진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원자재 값 이런 상승에 따른 또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두산바켓의 PRS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좀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한 이런 흐름인데
두산밥켓의 이제 PRS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파생 상품으로 또 두산밥켓의 주가 변동에 따라 매 분기별로 장부상의 또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출은 또 3조 이상을 좀 기록했는데 뭐 국내외 대형 EPC 프로젝트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매출액만은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자체는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었으나 올해 좀 남아있는 뭐 2분기, 3분기, 4분기는 올해 초 채권단 조기 졸업도 빨리 마쳤고 실적 턴 어라운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수주라던가 SMR 기자재 공급,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얼마나 좀 수주로 이어질지, 그리고 신사업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 실적을 뽑아내고 자회사들도 꾸준히 좀 분발을 해야 주가를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좀 여기만 보면 뭐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2021년 12월 이렇게 좀 이 실적치는 4분기 전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뭐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 뭐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좀 평소와 다르게 하죠. 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뭐 이상이나 뭐 미만 이렇게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발표하는 이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21년 당해년도에 대한 또 전체 매출액과 그리고 전체 이제 손익 구조가 그 직전 사업년도 2020년 이 부분보다 또 30% 이상이거나 미만일 때는 또 4분기에 이렇게 좀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4,690억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영업이익은 1,825억, 그리고 또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830억, 여기 나와 있는 지배 주주 순이익은 1,750억이 21년 4분기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 1분기와 좀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가 뭐 영업이익은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86% 정도 감소를 하면서 분명히 올해 1분기가 좋지 않은 실적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이 정도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종가가 0.7%뭐 거의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좀 잠정치이기 때문에 또 추후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은 15,000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기간은 49만 5천주 순매도, 개인은 49만 8천주 순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은 뭐 2만 5천주 소량 좀 들어왔습니다. 뭐 주요 수급들은 대체로 매도의 주안점을 두고 좀 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와도 좀 소액만 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개별 수급도 역시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인데, 일단 외인과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전 7일 동안 계속된 이런 마이너스 매도세에서 오늘은 이렇게 좀 소량 유입이 되었으나 연기금이 또 이틀 동안 80만 주 이상 또 털어내면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매도세가 좀 있었던 이런 개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좀 큰 폭으로 들어온 부분은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는 다시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5월 달에 연기금이 다시 좀 순매수로 꾸준히 좀 들어올 수 있을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다른 기관들의 이런 수급도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7.4%로 한 20만 주 가량 수량이 좀 나왔고 다시 평소처럼 좀 돌아왔습니다. 뭐 공매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나 뭐 외 프로그램보다는 좀 기관 쪽에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27일 기준 1119만 주로 전일 기준보다 좀 소폭 이렇게 감소를 했고, 뭐 990만 주에서 1119만 주까지 좀 소폭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3월 말부터 감소 추세는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뭐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 신규 체결량이 상한보다 좀 더 많은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지만, 뭐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닌지라 뭐 5월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차 거래 역시 잔고 금액이 1조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5천억대로 줄어들었고, 잔고 수량도 뭐 5천만 주가 넘는 상황에서 2,600만 주까지 좀 줄여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지난주 유스케일 파워가 뭐 상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 피소가 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주었지만, 뭐 다시 이야기가 나와 주었는데요. 또 주주총회에서 좀 합병이 승인되어서 운영자금에 필요한 3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약 4,800억 이상 또 추가 확보에 성공을 하면서 5월 3일부터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는 SMR 관련 기업으로 좀 미국 내 상장이 좀 처음이며, 상장명 같은 경우도 또 SMR로 좀 의미 있게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어서 좀 보시면은 원전 최강국 시동 산업부 원전 수출국 신설 추진을 하겠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 발전 수출 지원 전담할 국단위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과 단위 조직인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를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원전 수출국 신설 계획을 구체화할 방안이고, 행안부가 또 산업부의 조직 확대를 반대할 경우 일부 국을 통폐합하는 안도 검토된다. 인수위 구상대로 원전 수출국이 신설되면 산업부 내 원전 관련 국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고, 현재 사업부 내 원전 조직은 원전산업정책국 등 1개 국가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뭐 등등 해서 4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문제는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원전수출진흥과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원전 시기 수출을 목표로 한 원전 수출 추진단이 출범하면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기존 과 단위 조직만으로 원전 수출 원팀을 만들어 정부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원전 수출은 탈원전 여파로 최근 5년 새 계약 건수가 반토막이 났고,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원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원전 수출 계약 건수는 30건으로 5년 전인 2015년보다 62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원전 수출 계약 금액은 1,860억에서 416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내 인수위에서 이런 확대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의 이제 상장, 이런 부분들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는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계속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보다 엉덩이가 무겁고 뭐 천천히 좀 움직인다라고 해도 주가 관리를 좀 해줘야 기존 주주들도 좀 믿고 다시 좀 매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회사 자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얼어붙은 이런 상황에서 진득하게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도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테마가 떠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작은 종목들이나, 그리고 순환 매식 상승이 나오면서 뭐 원전 테마 중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좀 뭐 공매도도 좀 적고 또 시가총액도 좀 작은 이런 종목들을 건드릴 수밖에는 없고, 뭐 수익을 좀 본다 하면 또 비중 축소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짧게 짧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원전 테마의 지금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 상황이죠.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5월 10일 또 취임을 하고 본격적인 뭐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만약에 수주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나마 좀 덜 오른 두산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수주가 좀 뒷받침돼야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뭐 지난 금요일 시간에 0.9% 정도 빠졌는데, 뭐 오늘 종가 뭐 마이너스 0.73%이 근방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3월달, 4월달 흐름을 좀 보시면 주가를 좀 쭉 올려놓고 다시 그만큼 내려오는 이런 상황, 또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상당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뭐 3개월 이상 이렇게 좀 조정을 보였고,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또 주가를 40%에서 50% 가까이 또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또 한 달 반 가량 이렇게 좀 답답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전히 거래량을 보시면 뭐 크게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위로 쉽게 올린다거나 반대로 또 밑으로 크게 내리는 이런 상황은, 금일도 거래량이 이렇게 300만 미만으로 좀 시간은 더 필요하겠다. 거래량이 한번 튀는 흐름들이 이렇게 좀 나와줘야 뭐 그 다음에 또 매수세가 붙든 매도세가 붙든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방 구간 23,000원, 그리고 하방 2만원, 이 구간을 이탈하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엄청 지루하고 이 종목만 못 간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지만, 갈 때는 또 확실하게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쭉쭉 가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좀 나아질 수 있다,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